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2월 27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승 하락의 종목들이 좀 섞여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었고요. 일단 증시 동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변동성이 컸습니다. 오늘 1% 가까이 하락을 했지만 장 중반에는 하락폭을 키웠다가 다시 올렸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MSCI 리밸런싱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날이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변동성이 컸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7조 7천억을 코스피에서 이탈을 시켰고요. 기관 투자자는 600억 정도 매수하면서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코스닥은 0.4% 정도 올랐고요. 1200포인트 근처까지 도달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380억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는 3,7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상승을 드디어 이제 끝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리밸런싱까지 바짝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좀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어제는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가 어제 급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거기에 여파로 이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도 일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7조 7천억을 매도하면서 이제 확실히 리밸런싱 당일까지 이렇게 바짝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그 물량을 금융 투자가 좀 다 받아주었는데 이제 3월에 들어갔을 때 이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금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고요. 20일 누적으로 봤을 때는 30조 가까이 이탈했고 일단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가 그 물량을 받아주었는데 기관 투자자도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향후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꺾였을 때 상당히 이제 크게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 번은 꺾는 타이밍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이 꺾는 타이밍이 나왔을 때는 이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상승이 나왔던 만큼 조금 더 하락폭에 대한 깊이가 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0.4% 정도 올랐고요. 1200포인트. 그래서 고점을 조금 넘어서지만 코스피 대비해서는 확실히 약한 모습이고요. 이 상승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리밸런싱 이후에 코스피의 수급들이 좀 코스닥으로 좀 집중이 될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정부의 목표치가 코스피는 이미 넘어갔지만 코스닥은 이제 3000포인트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목표치를 도달하기 위한 움직임이 서서히 나와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세가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 38,000원 정도 38,000주 정도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서서히 이제 금융 투자가 다시 코스닥에 들어와 주고 있는데 이 수급이 계속 지속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나스닥은 1% 정도 급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었고요. 다우는 크게 변화 없었고 니케이 보합, 상해 종합도 보합으로 거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환율은 9.5원 정도 상승을 했고요. 1442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닥 라인을 갱신을 하면서 좀 올라가는 패턴이 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고점을 다시 도달하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한 7조 8조 가까이를 이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황으로 좀 나온 일시적인 움직임일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은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계속 내려오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미국의 정부도 우리나라 환율을 계속 압박하는 입장이라서 일단 환율은 계속 내려가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은 지수 선물입니다.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0.6%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US도 마찬가지 좀 전체적으로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미국 증시는 좀 조정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엔비디아에 대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던 모습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그 반도체 종목들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뭐 크게 변화 없었고요. 조금씩 이제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정말 오랜만에 4%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98까지 떨어지게 되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서서히 이 장기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장기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높기 때문에 단기 금리를 내려도 크게 문제가 그 영향이 없다라고 계속 판단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채권에 대한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장기 금리가 내려와서 이 시장에 대한 그런 유동성 자금이 확대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이 좀 나와서 이 금리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간다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이 증시가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림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부분도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금리가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그 다음에 일본 모두 다 하락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 증시를 위협하는 소식들은 있습니다. 미국과 이제 이란이 4차 핵 협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이란에서는 희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미국에서는 전체 우라늄을 지금 반출해라 라는 압박을 하고 있어서 이 회담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입장 차가 있다라고 하고요. 이 협상 결렬을 배제하긴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뭐 3차 회의까지는 잘 되었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계속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주 이스라엘 대사관 일부 직원을 철수를 승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압박하는 차원에서의 이 움직임일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이란과의 이 전면전을 대비하는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극에 달했을 때 극적으로 이제 협상이 되느냐 아니면은 정말 이제 이전에 베네수엘라처럼 한번 문제가 터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이 시장에 대한 향방을 가를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게 되고요. 이 생산자 물가지수 이제 다음에는 PCE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PCE 지표가 이제 생각보다 낮게 나온다면 이제는 시장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연준이 주목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또 중요하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물가는 조금씩 뭐 안정화를 찾는 그런 그림도 있고, 그다음에 장기 금리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긍정적인 상황도 좀 있고요. 근데 이제 고용 지표가 들쭉날쭉한 느낌은 좀 있는데 여기 이제 향후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된다. 그래서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최근에는 좀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안정적으로 물가가 조금씩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연준 의장이 들어왔을 때 이 금리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일단은 가장 이제 증시에 대한 이 구심력은 AI죠. AI가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이제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리밸런싱 여기까지 끝났고요. 3월 시장은 좀 다른 국면을 맞이할지 아니면 계속 상승을 이어갈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2.3% 상승했고요. 2,400원으로 상승 마무리해서 106,2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상승폭을 좀 늘리면서 진행이 되었었고요. 11만원까지 치고 나가다가 좀 눌러져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리밸런싱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뭐 오늘 크게 올랐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주목을 받아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이런 특별한 이벤트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특별하게 움직임 없었고요. 결국에는 리밸런싱 이후에 이제 새롭게 재편된 그런 비율에 따라 이 종목이 어떻게 주목을 받을 것인지가 주목을 받을 거고요. 그간 이제 리밸런싱 전에 바짝 올라갔던 종목들은 리밸런싱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오히려 3월 이후부터는 패시브 자금이 좀 빠지면서 차익 실현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상승폭이 좀 적었던 종목 위주로 이제는 새롭게 3월 이후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고요. 아주 긴 기간 동안 이 6만원대와 10만원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뭐 그 전에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긴 했지만 이제 꽤 오래 횡보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상승을 위한 이 명분이 주어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아직은 전체적으로는 윗방향으로 잘 올라가는 듯 하지만 증시가 한번 내려가면 같이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서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거래량은 좀 증가를 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130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 투자자, 금융 투자 위주로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은 현대건설이고요. 현대건설도 오늘 바짝 이제 올라가다가 17만원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 올라서 16만 4천원. 결국에는 금요일까지 바짝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상승이 끝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리밸런싱에 대한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혹은 뭐 현대건설에 대한 그런 수주 느낌과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확장성이 더 기대된다면 더 이제 힘을 받아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리밸런싱에 대한 상승이 좀 많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올라간 만큼 일부 조정이 나오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원자력 테마들이 같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시기가 조금 이제 밀리기 시작한다면 일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이제 84,000주 매도하면서 마무리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위주로 매도를 했지만 투신이 마지막에 좀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이 수급도 마찬가지 리밸런싱에 의한 그런 특정 가격의 매수 매도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수급이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고 중점도 있게 좀 볼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3월에 열리는 시장부터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S&T에너지는 46,200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뭐 크게 상승 하락 없이 보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21선 근처에서 주가 유지하고 있고요. 서서히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일단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힘을 받으면 같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일단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뭔가 강하게 밀어 올리는 듯한 느낌은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고요. 금융 투자 위주로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BHI는 7.2% 올라서 마무리되었고요. 6,300원 올라서 93,300원. 그래서 9만원대를 이제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를 계속 이제 계단식으로 레벨업을 하면서 유지를 해 가고 있고요. 전형적인 아주 강세의 좋은 상승 패턴입니다. 그래서 BHI는 금방금방 가격대가 올라가서 투자하는 분들도 재미가 있을 거고요. 향후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올 법합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 자체가 이제는 뭐 4자릿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 수급 덩치가 커질 거고요. 특히 BHI는 지금 시가총액이 한 3조, 4조 가까이가 되는데, 이제 더 올라가게 되면 신규 MSCI 리밸런싱 때 편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편입이 되었을 때 외국인 패시브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현대건설 움직임 보셨죠? 그러듯이 이제 뭐 한 5, 6월 정도 혹은 이제 3분기, 4분기 정도에 그런 리밸런싱에 대한 신규 유입이 되었을 때 이 BHI는 뭐 주가가 갑자기 2배, 3배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도 이제 뭐 양 투자자 바짝 매수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일단 이제 3월부터 해서 또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규 편입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을 때 BHI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원밴드는 네, 좀 최근에 약한 모습이죠. 바짝 올리고 그 상승에 대한 양봉을 기어이 이제 다 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요때 이제 다시 이제 힘차게 받아 올리는 그런 느낌이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움직임 자체도 저는 일부 가격대를 맞춰서 거래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3월 이후에 움직임을 봐야 되고요.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성원밴드가 포함된 이제 그런 조선 테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봐야 되고요. 성원밴드 저는 네, 이미 고점 라인을 높여놨기 때문에 서서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양매도 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많은 물량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태용이고요. 네, 1,900원 올라서 5.6% 올랐습니다. 35,650원이고요. 태용은 뭐 계속 이제 이 라인을 유지해 주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는 이제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갈 듯이 하지만 결국에는 이 구간을 꽤 한참 동안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가 내려갔다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인위적으로 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고요. 이 종목은 조금 더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속도가 느리지만 확실히 저력이 있는 기업이고요. 네, 향후 이제 움직임 계속 주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사업이 거의 이제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기업이라서 단조 능력 측면에서는 이제는 같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거래량 좀 늘렸고 투자 수급도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매수를 했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유입을 하는 수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뭔가 주목을 할 만한 그런 수급도 없기 때문에 천천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는 계속 이제 상단 라인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 삼각 패턴으로 네, 고점 라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때가 되면 올라갈 겁니다. 아니면 더 떨어지더라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도 올리고 내리고를 요 자리에서 지루하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구간을 이제 뚫고 나가는 순간 바로 이제 뭐 4만원 이런 데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힘이 강한 종목이라서 천천히 좀 지켜보겠습니다. 보성파워텍은 11,000주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11,000원 정도로 마무리되었고요. 보합 마무리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기역자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위아래로 좀 주가를 흔들더라도 네, 어느 정도 라인에서 주가를 이제 유지시키면서 이 계단식의 라인을 만들 거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수급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보성포화텍도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경고 종목 달고 있고 17,000원 정도에서 이 고점 라인 유지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술 일단은 계속 강한 모습이고요. 향후 이제 네, 더 이제 올라갈 수 있을지. 보통은 이제 이렇게 되면 좀 내려오면서 진행이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다. 자, 그래서 계속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네, 종목들 움직임 확인했고요. 이제 더 중요한 얘기죠. 이 종목들에 대한 수급 차트 흐름 보다는 이제는 산업에 대한 흐름이 더 이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요겁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난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온 증시가 반도체 종목의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AI 데이터 센터에 이미 전력난이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서 AI의 최강국인 지금 이제
전방에서 이제 뚫고 나가고 있는 이 미국이 지금 전력난에 부딪혔습니다. 근데 그냥 전력난이 아니라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착공 5년 만에 감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치보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착공이 감소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전기를 먹어치우는 속도가 인프라의 한계를 앞질렀다. 요거는 우리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전력 인프라에 투자하는 분들은 다 이 상황을 인지를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시장은 계속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있죠. 우리 생각처럼 이 전력에 대한 부족함, 이것을 알고 미리 투자를 한다면 우리도 다 지금 이제 수혜를 받겠지만 결국에는 이 주식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오래 투자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인프라에 대한 한계가 있다라고 알고 공부를 하고 그것을 인지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돈을 움직이는 큰 투자자들이 어떤 명분에 의해서 그 이제 테마들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지금 반도체에 너무 쏠리다 보니까 이 인프라가 크게 재미를 못 본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그것이 다시 이 인프라로 쏠리게 되는 그 계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계기죠? 3월 4일에 이제 트럼프가 빅테크 기업들을 백악관으로 부르게 되고요. 그 빅테크들에게 서명을 요구할 겁니다. 어떤 서명이죠? 이제는 전력 인프라를 본인들이 너네들이 감당해서 데이터 센터 돌려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어떤 게 좋죠? 그러면 전기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당장 이제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전기료가 낮아지기 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억제시킬 수 있고 이제 11월에 있는 중간 선거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빅테크들은 뭐가 좋냐? 좋은 거 없습니다. 빅테크들은 AI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원가가 비싸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원가가 지금 두 가지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전력도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 다 올라가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이제 위태로운 상황이 될 거고요. 이 3월 4일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는 이 실적 시즌을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빅테크 실적들이 갑작스럽게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때마다 나오는 AI에 대한 회의론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램 가격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지금은 엄청나게 올라갔지만 갑자기 시장의 기대감이 확 꺾이게 됐을 때는 디램 가격이 확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이미 기대치에 대한 수요를 다 끌어와다가 그 가격을 밀어 올리겠다라고 얘기한 거라서 삼성전자 실적이 뭐 300조, 400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나올 수 있을 것인가는 이제는 올해 중반기 가봐야 알 수 있고, 근데 그 삼성전자의 수익을 낼 수 있고 SK하이닉스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이 원가 상승에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의 이 건설률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많은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지역에서 산업용 주거용 평균 전기료가 지금 10%까지 이렇게 15%까지도 올라간 지역이 있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이제 몇 달 사이에 저렇게 올라가니까 짜증 나죠. 한 20만 원씩 나오던 게 지금 15%가 오르면 25만 원 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너무나도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착공 물량 5년 만에 감소세에 들어갔고 2024년 6.35기가와트에서 지금 25년 말에는 5.99기가와트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와 무디스 레이팅스가 추산한 3조 달러 규모의 청사진과는 정반대 상황으로 가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제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요는 38%가 폭증을 했지만 공실률은 1.4%로 역대 최저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사용자는 많다라는 뜻인데, 근데 이 공급 부족 사태에서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신규 건설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완전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이제 필요 없다라는 주민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왜냐하면 당장 지금 미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지금 AI 개발하겠다고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전력난이 생기니까 그게 이제 정말 화가 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해 충돌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빅테크에다가 자가 발전소를 지어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직접 발전소를 짓고 전기를 만들어 써라. 그래서 3월 4일에 이제 방문을 해서 그 소비자 요금 보호 서약에 서명을 한다라고 하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덤탱이를 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빅테크 기업들이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빅테크 기업들이 AI는 해야 되고, 그죠? 그러면 원가는 비싸지고 전력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원가를 내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죠.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원가를 지금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컨트롤을 할 수 없죠, 빅테크 기업들이. 근데 전력은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컨트롤하죠? PPA 계약을 하게 되죠. 장기 구매 계약을 통해서 전력을 싸게 확보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전력 인프라에 투자를 해서 그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SMR로 연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가스터빈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향후 이 에너지 시장이 다시 3월 4일부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너지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에너지 확보를 못했을 때는 이제는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떨어지면 당연히 신규 투자도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리고 빅테크에 지원을 했던 그런 빅테크가 발행했던 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빅테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이자가 늘어나게 될 거고요. 부채난에 허덕이게 되는 그런 도미노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도 이제는 이 투자가 줄어들게 되니까 반도체도 당연히 꺾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이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리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거고, 이게 AI에 대한 구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에너지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뚝딱뚝딱 그냥 생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에너지라는 것은 이제는 플랜트가 필요하게 되다. 플랜트.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이 플랜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모든 부품들이 단조, 주조, 이런 철강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건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할 거고, 이 K 철강, K 기업, 건설 기업들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이 부분을 주목을 해서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면서 제 영상을 보시는 그 종목들은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장에 좀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오게 될 거고요. 그 부분을 기다려 봅시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의 우주, 그 다음에 반도체 기업, 히터류 부족에 생산 중단, 주문 거절,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미국이 히토류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미국과 우주항공 쪽, 미국 우주항공 쪽이 그 다음에 반도체 기업의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사들이 미중 긴장 완화에도 히토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좀 완화시켰는데, 근데 우회해서 이게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트리움과 스칸듐의 부족 현상이 집중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트리움 같은 경우는 고온에서 엔진과 터빈이 녹는 것을 방지하는 코팅에 사용이 되는데, 이런 코팅이 정기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엔진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이 히토류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머스크가 이 우주항공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히토류가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히토류에 대한 계속 이 공급망이 애매하게 흘러갔을 경우에는 이 우주 태양광, 우주 데이터 센터도 사실상 무산이 될 수 있다. 원하는 대로 쏘아 올리기가 애매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너지에 대한 이 상황 자체가 완전히 그냥 안보랑 엮이게 되면서 이게 어떻게 될지 계속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안보 입장에서도 사실상 미국 내에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시기적으로, 그죠? 빠르게 에너지를 건설할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하고, 그리고 전력에 대한 공급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이런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이 모든 게 해당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MMR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 MMR은 빠르게 제작이 가능하죠. 그래서 모듈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작기 때문에 조금 이제 농축에 대한 정도가 높은 우라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러시아로부터 원래 수입을 하다가 이제 미국 내에서 만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단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이 연료에 대한 이 독립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이 부분들이 해결되기 시작할 거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농축 우라늄이 있다 보니까 원래 거보다 그런 핵 폐기물에 대한 그런 발생도가 좀 낮게 되고요. 그리고 용량이 작다 보니까 폭발 위험도 없이 자연 냉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아주 오래 걸리는 송전망에 대한 구축과 그런 허가 기간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획기적으로 건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력에 대한 안정성도 있게 되고요. 미국이 원하는 세계 패권을 이제 아우르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데도 이 MMR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북극해라든지 아니면 그린란드라든지 혹은 뭐 다른 이제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라도 이 MMR이 충분히 운용이 가능하고요. 항공으로 운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스페이스X와 같은 로켓을 통해서 달에다가 이 MMR을 갖다 놓고 운용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사실 중국과 러시아도 하지 못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 미국이 먼저 시도를 했다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요. 이미 기술적으로 상당히 진보했다.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그냥 건너뛰고 초소형 모듈 원전으로 가버리면서 상당히 이제 눈에 띄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 쪽에도 전력이 필요할 텐데 그 아프리카가 원전을 도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죠? 건설에 대한 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설에 대한 기간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MMR 그냥 미국 비행기로 실어다가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게 끝입니다. 조립은 미국에서 하고 운송은 비행기로 하게 되면 끝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획기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건설에 대한 개념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변수 자체가 없는 겁니다. 딱 요때 지어서 얼마만큼 넣겠다라고 하면 그만큼 생산해서 그만큼 조립해서 운송하면 끝인 겁니다.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건설이 지연돼서 인건비가 늘어나고 그 건설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재료비가 더 늘어나고 이런 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에너지에 대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이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다. 그 수혜를 다 누가 받냐? K원전 기업들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미국이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미국은 뭐 이 연구로 원자로는 잘 만들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처럼 값싸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생산 체계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요. 그 생산 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들도 사실상 전무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힘을 빌릴 수밖에 없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초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기업들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의 이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진행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2035년에 첫 소형 모듈 원전호가 이제 준공이 된다는 내용인데, 사실 이제 뭐 초소형 모듈 원전이 이미 시장에 다 깔리고 양산이 본격적으로 되는 그 시기에 이제 우리나라 첫 SMR이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라서 좀 너무 뒤처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시기적으로 너무 뒤에 있다. 그래서 우리도 좀 획기적인 공정이 필요하고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SMR을, 초소형 모듈 원전을 같이 개발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대미 투자에 이제 포함된 이런 한미 핵잠 원자력 협상이 또 이제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상에 대한 총괄이 지정이 되었고요. 이 대미 투자에 대한 협상단이 언제 방문을 하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늦어지는 느낌이 있고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먼저 미국을 방문한다는 내용도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미 투자에 대한 이 확정이 좀 나야지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이 기업들이 또 그 투자에 대한 내용으로 이목을 좀 끌 텐데요. 그런 부분들도 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다음 달 3월 1일에서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방문해서 이제 원전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전망이고요. 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는 바탄 원전에 대한 내용이 이제 구체화될 수 있을지 좀 보도록 하고,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의 SMR도 이 필리핀에도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보도록 하고요.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AI와 연결되는 것은 이제 전력이 될 수 있고, 그 전력 중에서도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은 MMR이다 라는 거. 그래서 그 MMR에는 이제 제작이 가능한 그런 이 기업들, 그죠? 기자재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텐데, 그 기자재 기업들을 이제 보면 우리나라에 집중되어 있더라 라는 거.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대미 투자를 빌미로 해서 이 원자력에 대한 산업을 대규모로 투자를 하게 될 텐데, 대형 원전도 있겠지만 소형 모듈 원전도 있고 이 MMR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그 내용을 아울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검토해 봤을 때 이제는 빅테크들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3월 4일부터 해서 트럼프에 대한 이 압박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빅테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집중해서 본다면 이 시장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투자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 시장에서 증명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 주가는 점점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좋은 기대감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이제 이 AI에 대한 회의론으로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에너지 기업들도, 원자력 기업들도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장이 다시 재편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는 반도체보다는 이 전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 이제 조정 이후에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는 반도체 기업보다 더 전력에 대한 기업들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